징벨 라이브.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이에요. 네. 예, 주로 금요일날 뭐 하십니까? 금요일에 원래 이 시간에 좀 쉬는데 네. 오늘은 일을 하고 있네요. 시장 보고 있네요. 근데 맥주 드시는 거 본 게 금요일인 것 같은데 생각에. 금요일. 근데 네. 이 얘기는 진짜 아니 맥주 먹는 거 죄는 아닌데 왜 그때 얼굴 빨개졌냐면 제가 술을 진짜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술 먹는 거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딱 그때 봤다 그러니까 엄청 놀랐어요. 약간. 볼 수도 있죠. 아, 볼 수도 있는데. 저도 당산 살았거든요. 아, 예. 그렇구나. 근데 이제 버스 정류장 거기 앞에서. 예, 그랬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요일인데 네. 너무 또 시장이 흥분할까봐 네. 오늘 살짝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 주었다가 또 오전에 또 올랐다가 또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해서 똔똔 코스피가 0.1% 오르면서 3,750. 네, 그리고 코스닥은 0.6% 내리면서 860. 그러네요. 딱 좋죠? 네. 3,750으로 끝나는 게 딱 좋잖아요. 딱 맞게. 네. 왜냐면 3,800으로 오늘 끝나버리면 완전히 흥분된 상태로 과열로 접어들지 않나요? 그래도 오전에 조금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막 올라갈 때. 막 올라갈 때 기분 좋죠. 3,796까지 갔었나요? 그 정도까지 갔었죠? 오늘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3796 그 정도까지 아마 갔었을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주주님께서 2차전지 3794. 3794. 네. 3794까지. 주주님께서 2차전지 왜 이렇게 오르나요?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이따가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김정일 본부장님 그리고 범성공자 장우진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공자님부터. 시장이 뭐 선방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좀 뭐 흔들릴 수 있겠네 싶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선방을 했죠. 니케이가 1.6%, 뭐 상해도 1.2%, 항생도 1.8% 정도 빠졌으니까 이런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의 특징을 보면 3대 지수는 다 빠졌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올랐고 마이크로는 또 5% 상승하는 맞아.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반도체가 여전히 좀 버팀목이 되면서 힘을 좀 냈던 것 같고 코스닥이 이제 코스피는 0.1% 올랐고 코스닥이 0.6%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150은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기업들이 상당히 강하면서 코스닥 150은 오르는 흐름이 나왔다. 2차전지도 보면은 그냥 단순히 전기차 관련된 흐름이 아니고 ESS. 근데 ESS도 지금 AI랑 엮였잖아요. 과거 이제 재작년에 전력기기 업체들이 이제 2차 상승이 한번 나올 때 머스크가 AI 관련해서 전력이 부족하다, 전력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력기기가 AI 쪽으로 엮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ESS가 그런 식으로 AI랑 약간 좀 엮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2차 전지가 그냥 전부 다 이제 ESS로 엮이면서 간 거냐 아니면 쇼커버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좀 있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쇼커버의 흐름이 좀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ESS로 묶이는 종목들은 LG 에너지솔루션, 뭐 그다음에 LNF 이런 기업들인데 그 기업보다도 에코프로 관련된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보면 2차 전지가 뭐 전반적으로 업황이 엄청 좋다 뭐 이렇기보다는 지금 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쏠림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2차 전지를 AI 테마로 하나 엮어가지고 이렇게 급등시키는 이런 양상. LG엔솔 3%, 뭐 포스코 퓨처엠도 올랐죠 오늘. 네. 그렇죠. 포스코 홀딩스도 3%, LG 화학 9%, SDI 8%. 와, 이런 종목들 AI로 엮였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 야. 27%. 27%. 와, 근데 프로비엠. 27% 올라도 73,000원. 이전 랠리 보일 때 장중 30만 원. 23만 원, 24만 원까지도 갔었네요. 와.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도 오늘 장 코멘트? 네, 2차 전지가 거의 다 했죠. 뭐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빼고 나면은 조금 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테마가 없었으면은. 그래도 아까 그 공자님 그 언급하신 대로 크게 뭐 우리가 좀
잘 버텼다. 그게 보여지고요. 환율이 더 내려가지도 않은 거 봤을 때는 그 한미 간의 협상도 기대 반 혹시 뭐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흥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전반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2차 전지가 역할을 해서 이 정도 보합권이면은 잘한 거죠. 잘한 거죠. 이 정도 잘했다 보고 오늘 내일 사이에 큰 이슈가 없기를 바라면서 넘어가면은 다음 주부터 다시 또 펀더멘틀 뭐 실적 나오니까 그러면 스무드하게 갈 것 같고 혹시라도 뭐 다른 뉴스가 나오면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그 한미 그것이 빨리 다음 주 중에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지금 좀 올라간 것이 그게 좀 정당화가 되면은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거에서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또 약간 쉼표를 주면은 조금 주가별 섹터별로는 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뭐 크게 뭐 이슈가 될 만한 건 없습니다. 2차 전지 말고는 사실. 알겠습니다. 자동차도 좋고 2차 전지도 좋고 밑에 있는 종목들이 쭉 끌어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0.3, 2.5 이렇게 올라서 삼성전자는 98,000원, 하이닉스는 464,000원 이렇게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인 것 같고요. 네.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니케이랑 상해 지금 1.5, 1.5 이렇게 나란히 좀 빠지고 있어요. 대만 각권 지수도 1.3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선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반도체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대만도 빠지잖아요. 특히나 TSMC 실적이 네. 대박 쳤는데도 빠지고 네. 뭐 일본도 반도체 소부장은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중국도 사실 그동안 이제 상하이랑 선전 올라온 게 그 중국 정부에서 AI 테마로 해서 무슨 대전환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그런 거 계획서 발표해서 또 올라온 거고 확실히 우리나라가 아웃퍼폼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반도체 때문이죠. 반도체 때문이다. 네. 왜냐하면 TSMC는 지금 파운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슈가 되면서 올랐던 건 메모리잖아요. 네. 근데 메모리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게 맞죠. 근데 어제도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론이 5% 올랐다. 마이크론은 TSMC랑 왜 차별해서 올라갔냐?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CT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의 주가 타겟 프라이스를 $200에서 $240까지 상향을 했고 그런 흐름들이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또 LG엔솔루션 같은 2차 전지 쪽, 삼성 SDI 이런 2차 전지들이 같이 받쳐주다 보니까 지수만 좋았다. 근데 뭐 아직 이제 종가가 아직 안 나오긴 했지만 결국 하락 종목들이 월등히 많았거든요. 코스피에서도 코스피가 그렇죠. 이제 강보합을 보이긴 했지만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았고 코스닥도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한 4배 정도 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지수가 선방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의 어떤 심리는 결코 좋지 않았다. 최근에 이제 제가 지인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이제 첫 마디가 뭐냐? 이렇게 시작해요. 왜요? 네. 왜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왔다고요? 주식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어. 네, 상당 부분 그럴 겁니다. 상당 왜 부분. 그러지? SK 하이닉스 없으면. 쪽으로 베팅을 한 분들이 아니라면 아니면 2차 전지 쪽으로 빠르게 따라가신 분들이 아니라면 예상보다 이제 소외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안 샀지? 오. 이거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그거 안 사면은 그거 좀 쉽지 않지 않나? 아니 네. 많던데 진짜 제 진짜 주변에도 그런 많아요. 얘기. 와, 그분들은 아 시장 너무 왜 어렵다. 그래야 이렇게 돼요? 한숨 쉬면서 시작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와, 우리 클벨하고 오프닝벨만 잘 봤어도 사실 그쵸? 본부장님. 아니 이 입이 달아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못 따라왔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봐도 소용없는 사람도 많죠. 야, 근데 봐도 결이 안 맞다면은 또 반대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동의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본다고 되는 건 아닌데 보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좀 여론이 안 좋네요. 예. 못 따라올 수도 있죠. 반도체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주식입니까? 이렇게 소외되는 장은 이거 반성해야죠. 그렇죠? 제가 예. 2주 전에 그 어느 회사의 포트폴리오에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공장이 나왔을 때인가 기억나세요? 어느 회사의 포트폴리오 1주 전이니까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은 40%를 그 회사는 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도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못 쫓아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기관 투자가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기관차에서 굉장히 기관도 힘들었죠. 못 따라가요. 40% 실업계 삼성하고 하이닉스 40% 누가 그렇게 실업했어? 쉽지 않지. 증권사에서도 네. 요즘에 왜 지수를 못 이겨 수익률이 이렇게 시장을 못 이기냐 네. 뭐 이런 질책받는 분위기도 있긴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이 좋아서 너무 좋은데 부담이 지수가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지수보다 아웃퍼폼하는 시장을 이기는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기가 매우 어려워서 부담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넌 샀냐? 이렇게 존중 섞인 댓글 고맙습니다. 예. 근데 샀어요? 저요? 아니요. 예. 저는 여러분이 수익을 내면 좋죠. 산 거가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거 사신 거. 저는 안 샀어요. 예전에 사신 거. 들어왔나요? 예전에 산 거 지금 그거 얼마 됐잖아. 한 달이면 얼마 전에. 예, 아, 예. 마이너스 지금 아 그래요? 돼요. 예. 섹터가 다르구나. 아, 이렇게 어려워요. 수익 내는 왜 게. 상처 주세요. 괜히 물어보셔가지고. 미안해요. 알겠습니다. 땡땡땡 하셨는데요? 땡땡땡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짜니님께서 땡땡땡 하셨고요. G프로그님이 오늘도 놀러 오셨고요. B님 땡땡땡. 긴자손님께서 그나마 잘 버텼으니 다음 주를 준비하다. 좋아요. 명예 본인도 안 사면서 뭐 잘난 척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권종근님 들어오셨고 네. 사회자님, 망고님, 와일드플라워님,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바이오 울고 계신 분, 현대차 울고 계신 분, 뭐 이렇게도 보이네요. 허민수님께서 저 네. 약간 제가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일찍 판 사람은 있을지언정 네. 아예 하이닉스, 전자닉스가 없던 사람은 없었을 텐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없던 그러니까 이게 전자닉스한테 하도 뒤통수를 맞아서 한 10% 20% 갔을 때 파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 이건 너무 비싸지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으니까 그렇지. 그런 분이 부분에서 훨씬 이제 많지. 소외된 거죠. 맞죠. 예. 그럴 때 이제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팔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쉽지 않죠. 알겠습니다. 주식 고수 몇 년 차세요? 뭐가요? 그때 경제방송 그때 한경 계실 때가 8년 차 됐었나? 나이를 물어보면 똑같은 건데. 나이랑 경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23살 때부터 했는데 본인은 나이가 어리니까. 저 어려요?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 가끔씩 보면은 방송할 때 저보다 누나인데 저보다 후배인 경우가 많아요. 여성 제가 일찍 시작했으니까. 그치, 여성 그랬을 때. 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공자님한테 한번 시장을 여쭤볼까요? 오늘 네. 코스피가 0.01% 플러스 네. 3,748. 코스닥이 0.7% 마이너스 859 요렇게 됐거든요. 딱 보합 코스피. 딱 보합. 네. 오늘 금요일은 너무 흥분하지 않게 이렇게 아.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딱 이렇게 맞출까요? 세상에. 외국인이 4,400억 네. 코스피 현물을 샀고요. 기관은 1,700억 팔았고 네. 외국인은 코스피도 또 430억 샀고 하지만 기관은 1,200억 또 팔았습니다. 선물은 좀 엇갈렸고요. 네. 공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오늘 코스피에서 상승한 종목이 200개, 하락한 종목이 700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 상승 종목 300개, 하락 종목 1,300개. 그래서 하락한 종목이 압도적으로 더 그러네요. 많았다는 거.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오르거나 좀 반등을 했고 여전히. 그것도 심지어 약간 2차 전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바닥에 누워 있는 거. 네. 관심 없던 거.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거. 이런 거 위주로 올라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재미있고 막 환호하는 시장은 아니지 아니었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공자님 시황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코스피가 강보합인데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의 순매수는 4,400억. 그런데 선물은 순매도였어요. 크진 않았지만 1,000억대 순매도였고 콜옵션 같은 경우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포지션을 뭐 엄청나게 강하게 보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건데 그래도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나 프로그램 매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차익 비차익 합해서 전체 프로그램 매매가 860억 정도. 근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4,400억이죠. 그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 종목이나 이런 것들 주식 자체를 좋아서 샀다라는 거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잠깐 보시면 네. 여기서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건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3,800억 순매도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냥 삼성전자 샀다는 거죠. 네, ETF나 아니면은 뭐 차익 매매 이런 걸 통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삼성전자를 사러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를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좀 사려고 따라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흐름이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반도체는 여기서 이제 막 엄청 급등할 거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여기서도 또 반도체를 놓치고 있다 그러면 또 잠깐 시장에서 소외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 순매도 종목들을 본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또 외국인 순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어요. 오늘 올랐지만 순매도가 나왔고 2차전지 쪽으로 올랐던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그다음에 현대건설 오늘 많이 뺐고 2차전지 쪽에서 좀 차별적으로 보이죠. 보면 외국인의 순매도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머티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고 최근에 좋았던 이제 두산 에너블리도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이차전지 많이 팔았네. 네,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차전지가 지금 보면 구조적으로 이게 정말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일단 좀 오르면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도 오르는 것들을 보면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좀 샀고. 에코프로 샀고 LG에너지솔루션 샀고 이런 기업들을 이제 사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요것들이 좀 차별화되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2차 전지가 구조적으로 엄청 좋을 거다. 이렇게까지는 어렵다. 근데 어제는 제가 이제 얘기했을 거예요. 어제 그 뭐 포트 담으신다면 뭐 사실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랑 저는 뭐 바이오보다는 일단은 뭐 2차 전지 쪽이랑 전기차, 자동차 쪽 산다고 했었는데 그럼 여기서 오늘도 똑같이 물어본다 그러면 2차 전지는 글쎄요. 오늘 일단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실지는 않을 거다. 네, 오히려 줄이겠죠. 뭐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테마를 보면 역시나 이제 하락 종목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하락 테마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시장이었다. 그리고 어제 잠깐 얘기하셨을 거예요. 통신 장비가 오르면 뭐 끝물이다. 네, 그런 얘기도 잠깐 하셨었는데 통신 장비 바로 좀 조정이 오늘 나왔고 원전주도 오늘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기기, 로봇, 뭐 AI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지는 흐름이 나왔고 오늘 오른 건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재건 이 두 개가 이제 거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ESS 관련주는 이제 2차 전지랑 묶였고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주식들 이때 잠깐 얘기 드렸지만 바이오 관련된 주식들도 일부 좀 오르는 모습들이 나왔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거 테마랑 섹터 보니까 진짜 10%네요. 3분의 2가 10%니까.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여쭤볼까요? 네. 네. 네, 말씀하세요. 질문을 왜? 이 정적은 뭐였어요? 괜히 또 혼날 것 같아? 아니야 혼날 것 같기는 않은데 왜 얼굴 빨개져? 안 좋은 얘기가 나오나 해서 왜? 괜찮아요. 2차 전지 제 질문은 아니고 여기 읍견군패님께서 물어봐가지고 그래. 제가 그냥 읽을게요. 예. 또 차전지 끝물? 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계산 좀 해보세요. 네. 좀 수치를 좋아하니까 ESS가 2차 전지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ESS가 2차 전지에서 10%. 15 지금 크게 나온 게 지금 해보니까 한 15에서 20% 정도까지고 15에서 20% 정도. 뭐 향후 이게 한 얼마 가지 모르겠는데 한 20%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전체 2차 전지가 있는데 수요가 ESS가 20% 아는 거라 해. 근데 이게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나가는 것이 확 큰다는 거 아니에요. ESS도 여러 군데 나가는 게 있는데 ESS 중에서 AI 데이터 센터로 나가는 비중은 또 얼마일까요? 그것은 100으로 치면 ESS를 100으로 해서 다시 ESS를 100으로 봤을 때 데이터 센터 향은 지금 한 22%인가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높은 게 15에서 20% 나와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눈칫밥 하나는 기억 20% 곱하기 20 하면 얼마 되죠?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4%죠. 그러니까 전체 수요의 데이터 센터용으로 ESS가 차지하는 비중은 4%예요. 근데 이 4%가 갑자기 많이 커질 거라는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5년 내로 한 5배 커질까요? 10배 커질까요? 뭐 5배, 10배 커져도 10배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가 40%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지금 애널리스트 하는 거 보니까 한 4배까지 커질 수 있다 하더라고요. 4%짜리가 4배라면 4, 4, 16이 12%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커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오늘 주가 오른 거 몇 프로 오른 거 있잖아요. 그걸 설명하거나 오버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거 가지고 만약 그것만 가지고 올라가는 정도였다면 이틀 올랐으면 다 갔다라고 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네. 이성, 로직 여기에 영역이고 사실은 이미 벌써 이거를 2차 전지에 갖다 붙일 수 없을 정도로 2차 전지가 좀 많이 재무제표가 좀 엉망이 돼 있으니까 공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 끝물? 끝물이냐 애매하긴 한데 일단 이것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좋습니다. 네, 2차 전지의 공매도 현황인데 데이터가 나왔던 10월 14일 기준의 데이터 공매도 현황입니다.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전체 공매도 비중이 1.1%, 삼성 SDI가 2.1%, 근데 에코프로가 5.8%,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4.1%, LNF가 5.8%. 그러니까 5%가 넘는 공매도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갑자기 반등이 나오니까 쇼커버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보여요. 그러니까 쇼커버 수요가 단기간에 있었고 이게 비이성적인 반등이 좀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매도 어느 정도 이제 메이크업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2차 전지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때도 계속해서 고할 수 있냐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은 전기차가 4분기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3분기까지 이제 정책 종료를 미리 선반영을 해서 땡겼던 수요가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일단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ESS가 좋다 그러면 ESS 관련된 주식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니까. 근데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대응이 좀 늦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G 엔솔과 LNF가 중심으로 해서 뭐 세게 가는 건 오케이. 근데 에코프로가 달리는 건 조금 이상한데? 약간 시장에서 분위기가 약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다 같이 가기는 좀 애매하다. 근데 그럼 왜 올랐냐라고 봤을 때 이제 분석한 내용이죠. 네, 양극재가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있더라. 그런데 LNF는 테슬라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거는 오케이. 근데 다른 업체들도 실적이 좋은데 보니까 재고평가손의 환입이라든가 염가 매수 차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3분기에 일시적으로 좀 수익이 좋아지는 거네 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자 좋은 건 좋겠지만 요거 부담 있다. 4분기엔 좀 꺾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를 좀 경계하자는 거고 ESS 상황은 좋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망치들을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25년 기준 전망, 그러니까 ESS 관련된 캐파, 그러니까 판매가 11기가와트아워. 근데 27년 기준으로 35기가와트아워니까 여기서 이제 3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 SDI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기가와트아워에서 이제 26기가와트아워. 그러니까 2년 동안 뭐 2배 이상 성장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ESS 관련된 밸류체인들의 실적은 뭐 또 좋아질 수 있겠네. 특히나 ESS 관련된 노출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빨리 좋아질 수도 있겠네라고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LNF 말씀드렸지만 비중이 물론 낮아요. 비중이 낮긴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관건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시장이 클 거냐 안 클 거냐.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어떻게 보세요? 전기차 관련된 시장은 클까요 안 클까요? 앞으로 성장. 그렇죠. 앞으로 성장하냐 안 하냐. 지금은 캐즘이에요. 캐즘이라고 하는 건 성장기에 이제 접어들기, 그러니까 성장 이제 본격적인 성장 전에 과도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걸 이제 캐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캐즘을 지나고 난 다음에 성장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그냥 약간 쫌쫌따리로 계속 그냥 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메인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 ESS를 통해서 잠시 실적이 부진한 걸 메이크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실적이 반등한다고 했을 때 이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LG에너지솔루션과 LNF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선인 건데 그러면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언제 어느 만큼의 속도로 2차 전지의 턴어라운드, 전기차 관련된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수 있을 거냐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좋아질 겁니다. 어떻게 턴어라운드 할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저는 이제 엄청 강하게 보면서 가자 예전처럼 이제 배터리 IC 나왔을 때 이럴 때처럼 가자 외치기에는 지금은 좀 부담이라는 거죠. 단기 더 갈 수는 있어요. 단기 더 갈 수는 있는데 저는 갈 때마다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판단할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비중을 줄이자. 그러면 아까 이제 명예커님이 이게 뭐 2년 전 2023년에 2차 전지주가 일제히 약간 고점 찍었잖아요. 맞아요. 질문 그쵸? 너무 좋아요. 진짜? 네. 그래요? 기가 막혀요.
그 LG엔솔은 약간 극단적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네. 2023년에 LG엔솔이 62만 원 찍었고 지금 이제 43만 네. 원 와 있고 에코프로가 30만 원 갔다가 7만 원대 네. 와 있고 에코프로 BM이 58만 원 그때 갔다가 16만 원대 이런 관점으로 보면 네. 그때부터 물려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사실 올라간 것도 없는데 무슨 끝물을 얘기하냐는 댓글도 있는데. 아,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이렇게 움직일 때?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관건인데 네. 이거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LG엔솔이 아까 60몇만 원인데 40만 원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별로 안 빠졌죠. 생각해보면 LG엔솔은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근데 LG엔솔의 주요 밴더가 어디냐면 테슬라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버텼잖아요. 전기차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LG엔솔이 좀 더 좋았고 특히나 이제 ESS 쪽도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메이크업도 빨랐다. 그러니까 LG엔솔이 빠르게 움직이는 건 당연했다라고 보는 건데 그럼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가 좀 핵심으로 봐야 될 건 NCM이 계속 갈까? 라는 거죠. 하이니켈 전지 배터리가 계속 갈 거냐? 아니면 LFP로 갈 거냐? 아니면 뭐 차세대로 얘기로 나오는 뭐 소디움 배터리, 그러니까 뭐 나트륨 배터리로 갈 거냐? 이게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NCM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NCM 쪽으로 베팅하고 업체들이 무조건 NCM으로 갈 거야라고 한다면 에코프로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차세대 배터리가 어떻게 되지?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안정성 때문에 지금 LFP 쪽으로 좀 가는 것도 같은데라고 한다면 야, 지금 에코프로 사도 돼?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요거 보면 네. 에코프로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에코프로가 그때 올랐을 때가 2021년, 22년, 23년 요때 지나가면서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서 만 원대에서 막 30만 원대까지 가고 막 그랬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때 2022년, 2023년에 요 M2를 보면 네. 요때 2022년, 2023년 M2잖아요. 요때가 한 2만에서 한 2만 2천 빌리언 정도가 요때였거든요. 그럼 회복해가지고 지금 다시 2만 2천 넘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 뭐냐면 제가 뇌피셜 굴려보자면 자동차도 좋고 데이터 센터도 좋고 그 안에서 숫자 막 이렇게 로직해서 밸류에이션 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 돈이 많은데 그게 이 시장에서 주요 국가들 중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중 한 나라가 코스피가 걸렸다. 근데 코스피가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미친 듯이 띄워놓고 조선주 방산 안 간 게 없이 다 신고가로 띄워놨는데 그러면 이게 새롭게 들어갈 데가 어딨냐라고 하는데 2차 전지 바닥에 있는 걸 AI로 묶어보니까 아, 이 생각을 왜 못했지? 하면서 돈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게 오늘 에코프로가 23% 27% 떡상한 결과 아니겠느냐. 결국은 이제 유동성 장세니까 뭐라고 이걸 갖다 붙이든 어쨌든 단기적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현상 아닐까?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네. 유동성과 그때 이제 2차 전지가 맞물렸던 시기를 보면 네. 2차 전지가 그때 대장주 역할을 분명히 했었죠. 맞습니다. 2차 전지가 저렇게까지 붐이 있었던 이유는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리튬이라든가 니켈 가격이 높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양극재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높았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랑 비교할 수 있냐면 2007년에 이제 동양제철 화학, 지금의 네. OCI죠. 그때랑 비교할 수 있는데 그때 OCI에 대해서 주가 상당히 높게 올라갔었고 그때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전망치가 상당히 높았어요. 눈높이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양산에 들어가면서 OCI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졌고 그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그때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그때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만큼의 양극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만큼의 마진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만큼 무조건 간다 안 간다가 아니고 그때만큼 진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올라가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있고 그리고 아까 유동성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동성에 의해서 자금이 들어올 때 대장주는 누굴까요? AI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 쪽으로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유동성이 더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 그 논리로 한다면 반도체가 더 가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곁다리로 AI 엮였으니까 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I와 엮인 지금 2차 전지는 다가 아니라고요. 네, 그 중에 또 ESS 쪽인데 ESS는 또 LFP랑 엮이니까 LFP를 대응하고 있는 업체와 아닌 업체가 차별이 되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2차 전지 네. 이 정도로 하고 네. 반도체. 김장국 본부장님. 네네. 같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네. 반도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어요?
어떤 특정한 종목 전반적인 느낌. 전반적인 느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갑자기 예. 또 앞에 말씀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굉장히 엄청 좋아하시다. 아니 지금 본부장님을 향해서 너무 파이팅 있게 응원을 해주고 가시죠. 또 부담스럽게. 반도체는 이러고 고맙습니다. 엄청 팬이신가 봐요. 밖에서 지금. 봐요. 팬 엄청 많아. 저런 분들이 그러네. 대다수입니다. 예. 질문이 뭐였지? 반도체. 반도체가 어느 인기에 취했어. 정도까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소부장은 속도가 차이가 분명히 날 거예요. 속도가 차이가 분명히 날 거다. 미리 오른 종목이 있고 공부를 지금까지 안 했으면 그냥 대충 눈치를 하세요. 무슨 공부를 해. 이제 끝났는데 뭐 눈치로 하는 거예요. 그전에 실컷 얘기했을 때 다 공부는 했었어야 되고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사람들이 모르는 종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종목이 이해가 안 되는 섹터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이해하기 좋은 건 뭐예요? TSMC는 누구나 다 알지. 그렇죠. 엔비디아도 누구나 다 알지. 네. 사골 거 우려먹은 거 다 우려먹었지. 그러니까 웬만한 거 나와서는 서프라이즈가 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똑똑해져 갖고. 도파민이 너무 많이 절여졌어. 그렇지. 그러니까 TSMC가 왜 못 가냐? 오늘 못 갔잖아요. 그것도 너무나 많이 알고 신선하지 않으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네? 이 실이 나오는 거예요. 소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섞여 있다 이거죠. 그럼 가장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PCB, 네트워크.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솔직히 알아? 너 솔직히 여기서 오라클하고 브로드컴 이해하시면 몇 분했는지 몰라. 그럼 모르고 주식 투자해서 돈 벌 수 있어. 돈 벌 수 있는데 끝까지 갖고 오지 못해. 밸류에이션이 견디지 못하니까. 아니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어렵거나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 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네트워크, PCB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면 브로드컴이 핵심인 거고 우리나라 따지면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두산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가장 업사이드가 많고 튈 때 가장 많이 돼요. 근데 그것도 이수페타 두산도 거의 한 10%도 안 넘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많이 갔어요. 한 8% 가다가 2% 들어오는 장면인데 외국계 리포터가 나와서 7만 원인가 그러니까 한 9만 5천 원 했더라고. 9만 5천 가더라도 지금 이 업사이드가 20% 좀 안 내는데 20% 크지 않냐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년 거하고 내후년 거하고 내후년까지 이익도 반쯤 땡겨오고 내년 거 평균해가지고 PER을 30배 때려서 9만 5천 원 했더라고. 그럼 대충 다 온 거야. 목표 주가로는 다 온 거야. 그런데 그나마 그게 5% 10% 더 남아 있잖아요. 그 나머지 미리 올라간 거 있잖아요. 전통적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전통적인 수혜라는 거 뭐가 있죠? 원익 IPS, 유진테크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쫓아가라고 얘기를 지금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종목이 있으면 그거 쫓아가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만 다른 쪽도 약간 쫓아가기 애매한다도 그 주식이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버티면은 얘네들이 한 4~5% 빠지다가 2~3일 또 올라와. 그러니까 이게 마치 AI 말에 올라탔는데 내려가기는 겁나고 또 새로 들어가기는 얼마나 업사이드인지 모르고 이런 형국에 들어가서 이제부터는 아까 마이크론 메모리 하이닉스 주가만 보시면 돼. 삼성도 아니고 엔비디아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얘네들이 꺾이면은 게임 끝. 얘네들 살아있으면 다 죽진 않고 한 30%는 주구장창 더 갈 수 있다. 아직까지는 요 정도 마이크론 하이닉스 뭐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쪽은 아까 제가 너무 폄하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10% 이상은 아직 업사이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공자님은 어떠세요? 반도체요? 반도체는 어디까지 온 것 같아요? 반도체가 어디까지 왔냐고요? 이 파도가. 반도체도 계속 얘기 드리자면 네 가지 이제 테마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지금은 가격 상승에 대한 테마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펙스를 잘 모르겠어요. 캐펙스가 지금 뭐 내년에 빅그로스가 생각보다 없을 것 같은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뭐 캐펙스를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냐라 봤을 때 2017년, 18년을 봤으니까 일단 좀 지켜보자. 반도체 업체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쪽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런데 지금 보면 빅그로스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소부장 쪽에서 뭐 소재 부품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Q가 그렇게 늘지 않으니까. 그럼 누가 좋은 거냐? 가격이 올라가니까. 반도체 가격들이 마진이 좋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 업체들이 좋겠네. 그럼 반도체 업체 누가 좋아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개 업체만 유독 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고 이 중에서도
그래도 적어도 이제 빅그로스나 이런 것들 중에서 집중 투자가 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테크인 오늘 올랐는데 이런 것들 보면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수위를 올려서 지금은 전반적인 캐파보다는 수위를 올리는데 작업을 막 집중한다 그러면 그런 검사 장비 쪽 이런 쪽이 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소부장 오르는 것들 플러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더 가는 흐름이 될 것 같고 캐펙스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와야지 이제 소재와 부품 장비까지 더 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네. 네. 자, 그러면은 공자님이 준비하신 시황 네. 섹터와 테마에서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뉴스들을 보면 뭐 워낙 오늘 많이 회자된 내용이 이제 미국 지방은행 대출 부실 우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크게 우려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2023년에 있었던 이제 SVB 사태랑 많이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VB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연준이 굉장히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국채 가격이 급락했다. 그래서 자산 가격에 대한 이제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자산 구조에 대한 이슈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던 거고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대출 부실, 대출한 회사가 파산을 하면서 그 대출 부실에 대한 이슈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산의 성격이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다른 거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대출이, 그러니까 회사가 부실하고 무너진 회사들이 많아질까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건데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바퀴벌레. 우리가 집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면 바퀴벌레 한 마리 잡았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어딘가에 바퀴벌레가 우글우글 거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 나는 그렇게 본다. 많다. 네, 한 마리가 우리가 지금 보였는데 더 많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부실이 시장의 부실이 네. 더 크게 있을 거다라고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크게 걱정할 건 없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은 아까 이제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긴축 정책이 가지 않기 때문에 긴축 정책이 추가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 기업들의 한계에 몰렸던 기업들이 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이슈를 지나치게 크게 끌고 가면서 뭐 부담을 가질 거는 아닌 것 같다. 단기적으로 조정을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한미 관세 협상 이제 1차적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러트닉 장관이랑 이제 한국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만났다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후속 기사가 없더라고요. 만났다. 근데 만났다 땡. 1차 얘기는 마무리됐다. 네, 이게 잘 끝났다. 근데 그냥 거기서 땡.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얘기는 없었고 오늘 이제 예산국이랑 미국 예산국이랑 좀 미팅을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나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국내에서도 약간 말이 엇갈리는데 어제 이제 위성락 얘기했었잖아요. 위성락 정책실장 얘기했었는데 안보실장 속보로 얘기했었는데 통화 수화부 진전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내용을 제가 또 살펴보니까 자기는 2선에 있다. 네, 그 앞선에 있는 사람이랑 좀 차이가 있다라는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안 갔잖아요. 미국에 안 갔고 미국에 간 사람들은 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진전이 없다고 하는 것들의 중요 이제 이슈 중에 뭐냐면 통화 수화부만 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요건 필요 조건일 뿐인 거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의 직접 투자가 되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미 관세 협상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는데 일단 외국인들의 동향을 보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 것 같다. 네, 오히려 조금 좋게 보는 게 아닌가? 자동차나 이런 쪽으로 들어온 거 보면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가 고팍수 인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니까 2년 전에 이미 투자를 했었는데 한국 진출을 이렇게 계속 막았었어요. 이 고팍수 인수를 막았었는데 이번에 인수를 승인을 했고 그러면서 두나무가 좀 밀리고 우리나라 코인 업체들이 약간 밀리는 모습이 같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기 때문에 빠진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바이낸스가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두나무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투자은행들이 어제 시장 과열에 대해서 경고를 좀 했었어요. 골드만삭스랑 시티그룹이 요거 좀 시장 과열된 것 같은데 좀 조심해라. 약간 이 신호와 같이 어제 시장에서 마침 또 지방은행 대출 부실 우려가 있다 보니까 좀 조정이 있었던 게 있었고 요거 이 마지막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금 가격 지금 사상 최고죠. 네, 금 가격은 이제 사상 최고로 올라가고 있고 4,400불에 육박하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빠졌어요. 최근에 보면 이렇게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디커플링이 됐는데 이게 이 두 자산의 성격에 대해서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둘 다 인플레이션 해칭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왜 지금 금만 가고 비트코인은 못 가냐. 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의 성향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금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럼 지금 이후에, 그러니까 뭐 관세 협상이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그럼 자산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 저는 뭐 금보다는 비트코인 중심의 랠리가 다시 한번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자산 배분을 좀 더 검토해 보시면서 가면 어떻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번에 그 단기 관세빔 트럼프 관세빔 맞고 거기서 어이없게 청산당해가지고 진짜 아예 손절당한 그 트레이더들이 엄청 많아서 이거는 진짜 시장 조작 아니냐 사실상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하고 진짜 정 떨어져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그렇죠. 진짜 많아요. 코인. 특히 뭐 리플이나 다른 알트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서 그래서 저는 약간 코스피에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도 그런 부분의 성격도 조금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약간 많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원래는 코인 하려고도 그쪽에서 많이 가셨는데 이거 내가 해보니까 진짜 자고 일어나니까 세배 레버리지 했는데 청산을 당했어. 근데 지금 코스피는 3,700 중반까지 갔대. 그러면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나 약간 이러신 분들이 일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못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레버리지잖아요. 레버리지 하신 분들 문제인 거지. 네. 어쨌든 비트코인은 기관들이 이미 ETF나 기관이 12%를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트코인이 이제 이미 확실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갈 거야?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기간이 들어왔으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급락하는 것들을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정부도 이 정도까지 무너진다고 하면 자산 운용사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지킬 거라고 봐서 비트코인에 대한 자체 걱정은 없어도 된다. 근데 이 얘기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빠진 것 중에 최근에 빠진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 때문이다. 캄보디아. 네, 캄보디아 때문에. 네, 캄보디아가 이제 그 불법 집단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그 돈을 뭘로 받겠어요? 네, 비트코인을 많이 비축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 갑자기 급습을 당하면서 그런 비트코인들이 매도 물량으로 많이 나왔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좀 왜냐면 걔네가 규모가 작지가 않아요. 걔네 이번에 압수당한 게 한 20조 원, 21조 원,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모로 비트코인의 시총이랑 그리고 전 세계 그런 시총 이런 거를 같이 대입해서 거래량까지 보면 21조, 20조 이거 작은 돈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엄청 큰 돈이죠. 압수당한 가능성은 게 있다. 영향이 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럼 섹터 뉴스로 갈까요? 네. 네, 2차 전지는 이제 방금 잠깐 말씀을 드렸고 AI 관련주 상승을 보면 결국 이제 TSMC의 컨퍼런스 콜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TSMC가 얘기한 것 중에 실적 부분은 이제 빼고 HPC 고성능 PC랑 그다음에 AI용 GPU 이거 엔비디아 얘기죠. ASIC 수요 확대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AI 수요 급증으로 코어스 이게 지금 패키징이죠. 패키징 라인을 풀 가동하고 있다. 그다음에 캐펙스는 약 600억 달러를 계속 유지할 거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인데 AI 관련된 매출이 향후 3년간 연평균 40% 성장한다. 그러니까 AI 관련된 매출이 여전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AI 관련된 매출이 좋으면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당연히 긍정적일 텐데 우리나라에 엮인 게 이스페타시스와 두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페타시스, 두산 모두 다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두산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보고서라든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얘기들을 보면 3분기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다. 3분기는 살짝 꺾이는데 4분기에는 좋다라는 거죠. 지금 차트 보시면 3분기에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4분기에 다시 올라가니까 그럼 두산은 3분기 실적 전에 오히려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TSMC도 지금 얘기했지 않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AI 관련된 캐펙스, AI 관련된 수요가 좋다고 한다면 두산의 CCL, 그러니까 두산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냐면 두산 지주사기도 하지만 AI 관련해서 두산전자 비지라고 하는 사업부가 있거든요. 여기서 PCB에 들어가는 CCL이라고 하는 중간에 이제 그 CCL? 제품을 CCL이라고 하는 제품을 카퍼클레드 레미네이트. 카퍼 클레드 레미네이트.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CCL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 PCB의 그 통신 동박적층. 동박적층이 돼서 이 PCB의 전기가 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좋은 거네요, 어쨌든. 네, 이게 없으면 이제 PCB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 저거 핵심이네, 그러면. 근데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블랙웰의 이 CCL을 두산전자가 독점 납품을 했었어요. 그 원래 납품을 하던 대만 업체가 이제 납품을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두산 비지의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되냐면 24년에 1,200억, 그다음에 25년 올해 한 5,400억 정도
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크게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지금 봐도 6천억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 얘기 나오고 있고 뭐 크게 볼 때는 이제 시장에서는 1조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업이익이 빠르게 성장한 두산 비즈 때문에 두산의 주가가 좋았는데 3분기 일시적으로 실적이 좀 쉬어갈 거다라고 하는 우려는 이미 반영됐다. 그리고 4분기 실적 추정치 상향이 있고 그다음에 루빈이라고 해서 블랙엘 다음에 차세대 엔비디아의 GPU 가속기가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퀄텀과가 기대감이 있다. 요게 좀 이제 기대감이 있었고 또 두산이 최근에 보면 이제 실트론을 인수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네. 실트론 관련해서 유상증자 할 거다. 자사주 팔 거다. 근데 요게 이제 사실 무근이다. 루머다라고 이제 얘기가 하면서 오히려 좀 좋았던 게 있었죠. 근데 반대로 만약 유상증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트론을 인수한다고 한다면 실트론의 실적이 또 연결로 뭐 지분법이든 연결이든 포함이 될 거다 보니까 두산의 실적은 더 좋아지겠네라는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른 것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주가가 오를 거냐 이건 뭐 모를 일이죠. 요 실트론 인수도 검토 중이다. 네, 아직 그렇죠. 이런 네, 얘기죠? 검토하고 있죠. 가치가 좀 되는 회사예요. 돈을 많이 버는 회사니까. 시트론이라는 회사가 가치가 꽤 있어요. 그래서 5조 정도 얘기되고 있거든요. 5조라는 게 우리 PER 따지면 한 15배 정도. 얘네가 한 2천억 정도, 3천억 정도 순이익을 나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괜찮죠. 그 인수하면은 뭐 5조 시가총액이 받아들이는 게 아닌데 3천억 정도 해가지고 만약에 15배면 4조잖아. 4조 5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네. 지분을 얼마 가져오는지 모르지만 SK 갖고 있는 지분을 다 가져오면 70% 가져오면 상당히 효과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 10몇 프로 올라간 것이 이것도 톡톡히 역할했다 보시면 돼요. 인수할 경우 웨이퍼부터 기판까지 뭐 소재 밸류 체인이 완성된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오늘 영향을 미쳤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그다음에 한국전력이 시장에서 크게 눈여겨보지 않는데 최근에 굉장히 좋아요. 네, 누구도라고 하긴 좀 그런데 기관이나 개인들은 크게 관심 갖지 않는데 이게 왜 오르지? 약간 이러고 있는데 외국인이 8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좀 강하게 사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의 평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실적 대비 좀 싸다. 너무 싸다라는 평가고 요금 인상도 했고 원자재 가격도 안정이 됐고 배당도 재개한다는데 그럼 너무 싸니까 좀 사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요금 인상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5원 정도, 킬로와트아워당 5원 정도 인상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5원이 오른다고 한다면 4분기 실적 더 좋아지겠네. 아니면 4분기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년 실적 더 좋아지겠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한국전력 사자. 이렇게 좀 판단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실제 실적을 보면 지금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25년에 14조 정도 예상되고 있고 26년에 16조 원, 27년에 17조 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전기료가 인상된다 그러면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 실적이 나오면 이제 PR이 얼마냐?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막 3배 정도. 27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2.5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한국전력은 이렇게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재무 구조도 좀 개선이 되겠지. 그러니까 좀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외국인이 좀 강하게 산 것 같고, 근데 기관은 좀 사지 않아요. 기관보다는 외국인 중심으로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이 되고 있다. 저기 아까 5% 가격을 인상을 하잖아요. 네. 회사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거의 한 1조 후반 영업이익이 늡니다. 는다고요? 네, 근데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까지 인상을 할 것을 잡하는지 모르지만 아까 14조나 말씀하시잖아요. 14조에서 만약에 5%를 늘면은 10%가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10% 이상 높아져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거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유가가 최근에 내려온 게 환율이 더 안 올라가는 게 좀 도움이 됐고 이제 중요한 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더 올라가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외국인 비중이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관심 없어갖고 걔네들도 아직 룸이 있어요. 올라와도 22%밖에 안 되고 23%밖에 안 될 겁니다. 연초 대비했을 때 16%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한국전력이 망가지지 않을 때 이 정권 몇 번 바뀌면서 망가지지 않을 때는 35%까지 외국인 지분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30% 이상 보통. 그러니까 아직도 룸이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공자님 또 이런 것들이 몰랐던 사람들이 어떤 시간 되면은 국내까지 들어오면은 수급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오늘 장이 흔들렸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얘 보세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꼿꼿이 갔거든요. 그렇죠.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짜 좋은 종목인데,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한국전력을 보면서 얘기 드리는 게 이제 7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수급도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종목들 쪽 자금 쏘면서 시가총이 큰데 이러면 지수 자체가 좀 뻗을 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들 동향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만약에 네. 환율이 좀만 내려가잖아요. 네. 환율이 또 430일 가다가 갑자기 잘 돼서 확 내려가잖아요. 그럼 대표주를 뭘 살까 순위를 얘네 사는 거예요. 이 주식 같은 한전. 거. 그렇지. 바로 다이렉트 수혜거든요. 워낙 부채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큰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포모가 올지 모른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지않은 포모가 올 수 있다는 그래요? 종재를 저는 보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제가 세 번째 얘기하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와. 3번 얘기했다 난 어. 더 이상 두 번 그 전에 얘기했고 네 번째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어볼 수 있지. 물어볼 수는 있죠. 그 네 번째 물어보면 되지. 알겠습니다. 그동안 뭐 하다가 해 또.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한전 오늘 얘기고. 광고 좀 늦게 하네요. 네. 광고를 광고? 정말 얘기하죠 뭐. 그것도 아쉬워 이제 완전히 와, 흡수됐어. 진짜 진행. 네. 와, 진짜 이제 진행해 주신다. 한 4시 넘으면 항상 하시길래.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네. 아침에도 말씀을 네. 드렸는데 맞아. 저희가 어제 오프닝 벨에 네. 이제 한번 유튜브에서 그 오류가 있어가지고 아, 맞아요. 어제. 유튜브 서버가 아예 아작이 네, 나면서 갑자기 22,000명에서 저희 시작할 때 9,000명, 8,000명까지 떨어졌어요. 다 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본우님하고 김장일 본부장님하고 김장일 본부장님 계셨죠? 계셨어요. 네, 그래서 같이 했는데 19,000명까지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와, 그래서 좋았지? 너무 괜찮았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근데 거기서 중간에 제가 이거 광고를 하는 게 사실 이거 저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할 때마다 이렇게 막 지금 8,000분 계신데 잘 듣고 계신데 네. 막 1,000분씩 나가는 거 보고 제가 좀 약간 그럼 광고 안 하시는 걸로. 마음이 아파요. 네. 하지만 해야죠. 그럼 나가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빌드업하가 빌드업.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은 또 옷 가져왔어요. 네. 아미. 아니.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아미. 스몰 하트 후드티네요. 너 알아요? 아미? 아니 설명을 해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잘 몰라요.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 저는 모르는 아미는 사람이에요. BTS밖에 몰라요. 근데 이 좋은 저도예요. 저도 비싼 거 BTS밖에. 아니에요? 비싼 거죠 이거. 아미는 군대 아니에요? 아 뭐야? 더한 분이 계셨는데. 이게 백화점 가면 한 얼마? 25만 원? 그 정도 하죠. 28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정상가가 28만 2천 원이네요. 28만 2천 원. 스몰 하트. 네. 예, 스몰 하트. 비싼 거예요 이거. 예. 아니, 이렇게 하면은 딱 이게 프랑스 브랜드인데. 프랑스 브랜드예요? 핫딜가 99,000원. 미쳤어? 오, 됐다. 다시 간다. 네. 그래서 아미 요 프랑스 브랜드 요거를 99,000원. 네. 예, 간절기에 입기 딱 좋은 두께와 소재, 남녀 공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개팅 나가면 이렇게 입고 가요. 꾸안꾸 스타일. 아 진짜로? 네, 선보일 때도 성공률이 좋아요? 좋아요. 그게 중요하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너무 들이대지 않는 겁니다. 아, 좋아해요. 은은하게. 다음에 만나요. 약간 무심한. 맞아. 예. 그거 잘할 것 같아. 친구인데. 약간 시크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다 갑자기 미소를 지으면 확 들어오고 많이 꼬셨을 것 같아. 꼬시다니요. 사랑을 교감을 했다는 거죠. 꼬시는 건 제가 뭐. 단어가 좀 그렇지. 미안하다. 저는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아미 예쁜 후드. 스몰 하트 후드티 99,000원. 네. 자 그리고 요거는 노트북. 이거 아나운서님이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램 엄청 가볍습니다. 가볍죠? 진짜 가볍다. 그램? 네, 그램. 1.3kg. 1.3kg. 3kg. 예, 엄청 큰데 가벼운 코어 i7 LG 그램 17이고요. 코어 i7이고 디스플레이 17인치, 램은 16기가, SSD 1TB. 핫딜가 원래는 173만 원짜리를 99만 원에. 99만 원. 예, 그리고 반토막이네. 무상 보증 15개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A급 리퍼 안심 서비스, 예, 요거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미가 MG 신명품 브랜드예요. MG MG 세대 신명품 브랜드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 우리 와이프가 내가 아미 난 알아갖고 친구한테서 그거 사달라 그러니까 그거 당신한테 맞는 게 아니야.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 기분 상해갖고. 저한테 맞는 거예요? 유도 좀 그렇지. 여기는 29살이니까. 네.
그래요? 아니 공자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공자님한테 물어볼 거 그랬는데. 공자님이 아셔. 영포티일걸요? 네, 영포티. 저 영포티라고 하지 마죠. 올드포티. 아 요즘에 그게 되게 아니 복장에서 올드 하잖아요. 네. 항상 정장을 왜 입고 스스로 다니거든요. 그래? 아 여기 올 항상 때. 정장을. 네, 방송할 때. 와, 오늘 많이 웃기시는데. 영포티라고? 네. 예의를 갖춰 주신 아 그렇죠. 정장. 네, 저는 이 예의라고 생각하니까. 알겠습니다. 타이까지. 아, 그렇죠. 아니요. 네. 그럼 올드 하지 않았다. 예, 올라가지 않다. 알겠습니다. 네. 요거 하나만 먼저 체크를 좀 하고 갈게요. 네.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네. 조금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아, 그래요? 이야기가 조금 그래요?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그러네. 넥스트레이드에서 1% 정도 밀리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뭐 밀립니까? 하이닉스도. 하이닉스는 보합인 것 같은데. 아니 보합이라는 게 네. 2.6% 끝나는데 그게 보합이 됐다는 거는 마이너스 2%는 얘기거든요. 뭐 두해빌 그러네요, 5%대 그러네요. 밀리고 뭐 이슈가 있나 본데. 뭐지? 96,600원까지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고 또 뭐 있어요? 뭐 뉴스가 있나? 현차 또 24만 원까지 다시 떨어졌고. 다 빠져. 두산도 그렇고 모든 거다. 그렇네요. 뭘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속보는 특별히 없어요? 잠깐만요. 시총. 네. 그러네. 자동차도 그렇고 다 빠지는데 조금씩. 그렇네요. 1% 이상. 뭐가 많이 빠지? 삼성 미국 장에 빠지나요? 선물이 많이? 아까 미국 장이 원래부터 빠지지 않았나요? 한 0.몇 % 정도 그랬어요? 나스닥 선물이 포스코 퓨처엠도 4% 빠지고. 밀리긴 했네요. 그렇죠. 1%. 아, 좀 더 빠졌네. 아까 마이너스 0.3% 정도로 봤는데. 네. 방금 확 밀렸네. 네. 뭐 코인 시장도 지금 좀 조정 네. 받습니까? 예. 그럼 뭐 상상할 수 있는 건 미중, 미중 뭐 막한 티격태격. 네, 나스닥 선물이 좀 많이 1%대. 밀리네요. 예. 1%대. 네.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뭐 기사가 있어야지 뭐 알아볼 텐데. 개별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볼게요. 개별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주말 들어갔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 총수 기업 총수들이 주말에 만난다고. 네 어쩌면 뭐 골프 회동 갔나 안 갔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 그렇더라고요. 만난다기만 하면 기분이 어. 좋겠지. 근데 만난다고 만날 수 있다고 갔는데 못 만난다. 그러면 또 실망할 수도 있고. 아, 기대 자체를 너무 두지 마시고 네. 좀 중립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환율이 변하나요? 야구 환율을? 환율이 약간 올랐나요? 약간 오른 것 같은데 약간 많이는 아니고 환율 몇이에요 지금? 1423? 3? 1423인가? 423인가? 아휴 인터넷이 너무 느리다 진짜. 22원 1423. 23원 네 그건 아직 모르겠고. 그러게. 한번 볼게요. 예. 여러분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뭔가 많이 찾아주고 계시는데 네, 딱히 뭐 진짜 네. 보이는 게 없네요. 안 보이는데? 없는 것 같아. 뭐 유튜브 왔나? 지금 저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네, 됐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월요일 날 오면은 다 이제 또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다른 거 더 섹터 뉴스 더 있을까요? 아니면 요 정도로? 네, 아까 이제 재건주 잠깐 말씀드렸는데, 재건주? 네, 재건주 같은 경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16일 오전에 통화를 해서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2주 내에 부다페스트에서 만나서 종전 논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전해졌고, 트럼프 같은 경우 지금 러시아를 최근에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원하겠다. 우크라이나 쪽으로, 그리고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하게끔 만들었죠. 그리고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동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하면서 이게 종전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커졌죠. 그러면서 오늘 재건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요거 이제 금강공업 모듈러 주택 대표적으로 이제 재건주 관련된 기업으로 이익이 나고 있고, 금강철강, 그다음에 전진건설 로봇이 또 대표적으로 재건주였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펌프카라고 해서 CPC 카를 만드는데 여기서 또 관련주였고, SG는 아스콘이라고 해서 이제 아스팔트 까는데 필요한 제품을 파는데 요게 또 묶이고 있고, 이제 대동기업 TYM 같은 농기계, 그다음에 Y스틸텍도 대표적으로 재건주인데 요 관련된 기업들이 다 좀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재건주는 러시아 관련된 흐름이 좋아지면 되는데, 요게 이제 왜 나왔냐를 보면 토마호크 미사일 때문이다. 이제 가장 큰 건데, 이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제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과 혹시 탄도 미사일 차이를 아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순항미사일은 이제 순항에서 이렇게 순항한다 이러고, 탄도는 높게 뛰어가지고 빡 잘 몰라요. 그냥 아주 순항 미사일은 지구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미사일이고, 아. 네, 탄도 미사일은 이게 지구 밖이 대기권 밖으로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어. 그러니까 충격파로 이제 그 공격하는 미사일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이 순항 미사일은 빨라서 공격하기가 어렵고, 탄도 미사일은 레이저에 잘 안 잡혀서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순항 미사일을 공급한다. 근데 사거리가 뭐 1250km에서 한 2500km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2500km면 어느 정도냐면 키이우에서 모스크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에서 모스크바까지 한 750km? 그러게요. 네, 안 멉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남단에서 이제 모스크바로 직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되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모스크바가 불바다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다. 그런데 이게 또 왜 의미가 있냐면 기존에는 우크라이나 방어 전을 위해서 무기를 제공을 했어요. 근데 토마호크를 제공한다는 건 러시아 본토 공격도 어느 정도 승인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영국의 무기 같은 경우는 미사일도 공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드론 공격 이외에 본격적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건 없죠. 근데 이게 미사일이 만약 제공된다 그러면 분명히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숙이고 들어올 수 있는, 아니면 여기서 아예 강등가공으로 이제 핵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대화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토마호크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토마호크? 토마호크 원래 무슨 뜻인지 알아요? 도끼 아니에요? 도끼. 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품명을 토마호크로 지어. 브로드컴. 돈마호크는 알아요. 돈마호크, 돈이 네. 나오라고 막 때리는 거야? 아니 그 삼겹살이 붙어 있는 돼지고기 돈마호크. 그렇구나. 네. 오늘 그건 아는데. 하여튼 토마호크가 엄청난 거예요. 토마호크 하면은 이거 진짜 의미가 있죠. 사실은.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평화적으로. 워낙 근데 많이 속여가지고 장담 못 하겠는데. 믿음이. 네. 근데 가자 지구 협상이 끝냈기 때문에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러시아 쪽으로 완전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빨리 갈지 않을까? 네. 기대감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보고 계세요? 아니 NXT? 저는 지금 계속 뭐 시장이 좀 안 좋다, 무슨 변화가 뉴스인가? 있다, 보고 뭐 있어요. 이래서 네. 저도 보고 그런 거 있습니다. 좀 네. 삼전 1.5%, 하이닉스 0.8%, 삼바 3%, 두빌 6%,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 네이버 3%, 물산 4%, 뭐 이런 것들 뭐 시장에 무슨 빠지고 이슈구나. 있는데 요거는 모르겠어요. 요거 월요일 돼봐야지 지금. 그게 뭐. 이게 혹시라도 미중 갈등 그거 말고 혹시 생각해 아닐 것 같은데. 미국 장전에 어제 그 지역은행 이슈 뭐 그러니까 이런 게 남한테 조금 그만. 조금 더 그거 하려고. 우려가 커지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바퀴벌레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조금 더 뭐. 그러니까 얘기 나온 게 처음에 우리가 쉴 때 몰랐던 것 중에 하나는 주말에 추석 연휴 때 나온 게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그쪽에 좀 물린 돈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이컬러인가요? 거의 맞아요. 파산했잖아요. 트라이컬러 파산했고 퍼스트 브랜드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낀 거는 규모가 작아서 네. 한 몇십억 달러 UBS도 걸려 있고 몇 군 걸려 있는데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그건데 이런 것이 더 확대될까 뭐 이런 거 하다가 혹시나. 말았거든요. 예. 네. 근데 혹시라도 파산 쓰는 건 미중 그거 말고는 이거 개별적인 주식이 갑자기 엔비디아가 브로드컴이고 뭐 오라클에서 나올 건 없단 말이에요. 실적도 없고. 근데 뭐 그런 거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냥 산업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러니까. 무너지는 않겠죠. 그런 그렇지. 거는- 그럼 뭐지? 그러게요. 토마호크로 쌌나? 그래요. 근데 뭐 명예권이 말씀처럼 우리는 일단 주말 네. 들어갔고 시장 마무리는 됐는데 미국 시장 오늘 밤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확실히 좀 더 중요하게. 뭐 뉴스 좀 찾으셨어요?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뭐 뚜렷한 게 없어요. 예. 그 뭐 모르겠어요. 지금 그 지역은행 네네. 얘기가 그거 같지. 또 뭐 추가적으로 더 걱정되는 것들이 좀 파생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그렇게 영향을 줄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슬슬 마무리를 네. 해야 되는데 그러시죠.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한번 들어볼까요? 공자님부터. 네, 오늘의 한마디는 그냥 적당한 조정이다. 네, 그냥 한마디가 그런 것 같아요. 조정에도 가는 기업이 있긴 있었죠. AI 반도체 쪽은 좋았으니까 여전히 이거 관련된 기업들은 좋을 텐데 시장이 너무 달렸으니까 네.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구간이었고 이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난 뭘 사지? 이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두면서 주말에 그냥 좀 편하게
계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는 기업을 더 갈 거냐, 아니면 좀 안 갔던 기업들 중에서 반등하는 기업들을 노려볼 거냐, 여기에 대한 전략들을 좀 포트폴리오 구성과 감안해서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장현 본부장님. 사실은 장이 생각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걸 준비했었는데 오늘의 한마디 말고 이 표현인데 미리 한번 그냥 보여드리고 끝나겠습니다. 3페이지. 아까 순항 미사일 얘기했잖아요. 네, 순항미사일. 순항은 좋은 뜻이잖아요. 순항한다. 네. 좋은 거죠. 그래서 사천을 안착하고 순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를 세 개로 나눠서 봤거든요. 일단 가던 놈들 포함해서 한 3명이 강세를 가는 게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지 말고 네. 올라가면서 증권이 들어오고 제약바이오가 들어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바라보는 건 만약에 장이 계속 간다면 이 세 섹터를 바라보겠다는 걸 제가 인플라이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총이 큰 게 자동차 2차 전지잖아요. 가장 많이 쉬었고 얘네가 뭐 계속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원기 회복은 해야 되겠다. 좀 조짐을 보였잖아요. 그 네. 원기 회복에 좀 가는 게 필요하고 맨 마지막으로는 증시 자금이 아까 뭐 코인이건 비트코인이건 뭐 부동산이건 이런 얘기 하는데 기대 말고 실질적으로 조금 그것이 들어와서 증시 자금이 가속화되는 환경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죠. 부동산도 포함해서 상법도 그렇고 이 투자 한미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아니더라도 주고받고 하면서 가면은 4천 한번 들어가면 안착할 것 같은데 이게 한번 들어가는 게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만만한 건 아니다. 밸류도 그렇고 나올 뉴스가 대충 다 나와서 뭐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여튼 되기만 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금요일까지 너무 고생하신 여러분 또 주말 편하게 정말 고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이거 또 보시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한번 여러 가지 뉴스들 저희가 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좀 뭐 나온 게 저희는 못 찾고 있는데 저희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없는데 좀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엔 안 나오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계속 지금 아프시다 변수가 있어서 연락이 네. 와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재미있는 네. 있으세요? 너무 많이 좀 좋아해 기빨리죠.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아니 네. 너무 재밌는데. 아니에요. 별로 나는- 이쪽 안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표정 보면 알아. 표정 보세요. 나는 너무 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별로 거야. 안 아니, 좋아하는 거야. 진짜 좋아해. 이렇게 오늘이 몰아가지 마지막이어서 마.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몰아가지 마세요. 너 너무 좋아하고 네. 나와야 좋아하신 것 되겠네 같아요. 다음 주에. 아. 아니 근데 어쨌든 네. 박현영 교수님 계속 조금 회복 시간이 네. 약간 더 필요하다는 연락을 제가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뵐까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혹시 다음 주에 또 나오시면 네. 저희가 더 잘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잘할게요. 예, 네.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네. 두 분도 일주일 네.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시장이 좀 올라가서 네, 좀 월요일 날 웃을 수 있게 예, 예, 뵀으면 그러길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